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엔딩 맛집 이런 엔딩 맛집이 있을까요? 결국 진도준의 회장 취임을 앞두고 진영기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벌어진 교통사고, 그리고 진도준의 대사 벌어질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후 비춰진 윤현우의 모습과 나를 죽인 게 나였다는 진도준의 언급. 사실 리뷰어제는 이전 리뷰부터 윤현우의 존재와 진도준의 존재가 공존하는 것이 루프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들이 몇 번일지 모를 인생을 돌고 돈다는 예상을 언급했었죠. 그리고 오늘 엔딩은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왜냐? 회귀한 진도준이 윤현우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일이 돌고 도는 일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고 돌게 된다고 예상할 수도 있게 되니까요. 15회에서 진도준이 죽고 그 자리에 있던 현우는 계속 살아가다 1회 이 시점에서 다시 회귀, 다시 또 15회, 그리고 1회, 이렇게 말이죠. 결국 작가님이 글만 잘 쓰시면 150부작 대하드라마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일단 진도준이 어쩔 수 없이 또 죽게 될 거란 복선은 충분했습니다. 가장 큰 복선은 역시나 현우의 어머니였죠. 벌어질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공식을 철저히 지킨 서사. 그렇게 진도준의 죽음 혹은 사고도 필연적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복선은 역시나 1회. 여기에 진도준의 사고가 결국 일어날 일이라는 복선이 가장 많이 깔려있죠. 우선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 서류. 1회 때 신경민은 이 서류를 오래된 캐비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즉 6억 불이라는 비자금이 20년 가까이 아무도 모른 채 묵혀 있었단 얘기. 이게 가능하려면 누군가 그것을 보관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져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내용으로 그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3명. 진양철, 이양재, 진도준. 만약 진양철이 진짜 진도준이 살아있던 시점에 그에게 이 서류를 전해주지 못하고 병사했다면 이양재가 진양철의 뒤를 이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테니 이 돈이 잠들어 있을 수 없죠. 즉, 이 돈이 잠들어 있었다는 설정부터가 지금의 진도준과 원래 진도준의 삶이 비슷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도준도 진양철에게 저 서류를 물려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오늘 15회처럼 진영기와 진성준을 궁지로 몰 만한 인간이었다. 그렇기에 그때도 지금처럼 사고가 있었고 진도준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비자금이 잠들게 되었다. 루프라고 안 볼래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 복선. 또한 같은 맥락으로 1회 때 진성준과 진영기의 싸움 도중 나왔던 사고. 이게 바로 10회 때 진양철과 진도준의 사고가 아닌 15회 때 사고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사고에 대한 언급을 10회 때 사고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진도준은 죽지 않고 살았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법칙이 깨졌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진도준이 죽은 사고는 그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1회 때 진영기는 순양의 회장이 되어 있었고 진성준은 승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로 진영기가 진도준을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10회 때 사고에선 진도준과 진양철 두 명이 동석해 있었고, 진양철은 사고가 아닌 2002년에 병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10회 때 사고로 진도준이 세상을 떠났다면 진양철이 어떻게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 있었던 거죠. 또한 이미 밝혀진 범인이 이필욱임을 보면 진영기는 10회 때 사고와 무관함이 드러납니다. 즉 1회 때 그 대사들이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을 거란 복선이었던 거죠. 이혜인이 사고의 원인을 추궁하던 장면 역시도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을 거란 복선이었고요. 전말이 드러난 10회 때 사고는 이혜인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15회 때 사고는 진도준의 사망으로 그녀의 궁금증을 키울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당연히 1회 서민영의 포지션도 진도준의 사고와 죽음 때문에 복수를 위한 순양의 저승사자가 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녀가 순양 압수수색 당시 현우를 보고 낯설지 않은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도 서민영이 진도준에 대한 사고를 조사하며 현장에 있던 현우를 받거나 조사를 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도 진도준의 죽음이 있을 거란 복선이죠. 결국 현우가 회귀 전 진짜 진도준의 삶도 회귀한 진도준의 삶과 똑같았을 거란 가설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루프일 수 있다는 가정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우리가 본 드라마가 사실은
몇 번이고 있었을 현우와 진도준의 삶중 일부였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가 보여준 그 일부의 삶이 이 루프가 끝날 마지막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대로 또 진도준이 죽고 현우는 순양의 특채가 되고 그러다 서류를 발견해서 죽는다면 무한 반복이기에 이번 삶은 그 고리를 끊는 어떤 결심이 등장할 것이란 거죠. 저는 그 시그널이 바로 15회에 등장한 현우 아빠인 것 같습니다. 진도준은 순양 카드를 살리는 조건으로 나라의 워크아웃, 즉 개인 회생 제도를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던 현우 아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개인 회생에 동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 회생이란 포인트 같습니다. 현우와 현우 동생을 위해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모습, 이게 고리를 끊는 결심인 거죠. 이럴 때 현우 아빠는 현우에게 모진 말을 들어도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못난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현우가 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저는 현우가 직접 진도준을 죽이진 않았을 듯 싶습니다. 왜냐? 현우는 진도준이 누구인지도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직접 의뢰를 받았다면 기억을 못한다는 게 개연성을 박살낼 수 있죠. 그렇게 저는 현우가 외면을 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현우의 차는 진짜 고장이나 다른 이유로 서 있던 것이고 사고와는 무관했던 거죠. 하지만 현장에 있었기에 목격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현우가 살기 위해 했던 해서는 안 될 짓이 외면 같습니다. 순양의 직원이 되는 대신 목격한 것을 거짓으로 얘기했거나 일찍 신고했으면 살릴 수 있던 진도준을 외면한 거죠. 순양이 취직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선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15회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 거죠. 바로 현우 아빠의 결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던 결심 말입니다. 즉, 가족을 위해 양심을 팔 수밖에 없던 현우가 아빠의 그 결심으로 인해 양심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미래가 바뀌는 거죠. 회귀한 진도준이 만든 회생제도가 아버지를 구하고 그 아버지가 양심을 팔았던 현우를 구하고 그 현우가 사고난 진도준을 회생시킨다. 죽음의 고리를 끊고 회생의 고리가 생겨나는 거죠. 모두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회생의 시간. 저는 왠지 현우가 15회 마지막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받았던 전화가 아빠의 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다는 아빠의 전화, 그리고 그 전화를 시작으로 미래가 바뀌는 거죠. 현우는 119에 신고해 진도준을 살리고 사고 목격자로서 범인을 잡는 데도 도움을 주고 1회에선 진성준이 현우를 죽였지만 이번에는 현우가 그들을 잡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약간은 변형적 복수를 하는 거죠. 아주 깔끔한 마무리. 현우의 아버지는 순양자동차에 취직을 하고 현우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후에 정식으로 순양그룹에 입사. 진도준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오프닝처럼 머리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순양의 회장을 해먹는다. 과연 현우와 진도준은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